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저희들 일반인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소득과 월급이 워낙 편차가 심할 수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의 나이도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에 맞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을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월급이나 소득이 한 300에서 500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서 회사 CEO부터 클리닝을 하시는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너에게 하루에 1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뭘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1시간이 주어지면 잠을 자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터프하고 좀 어려운 삶을 모두가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럼 너에게 월급을 조금 더 준다면, 소득을 더 준다면 얼마 정도의 소득을 더 받고 싶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CEO부터 그러니까 정말 연봉 뭐 몇억 하는 분부터 연봉 뭐 2, 3천 정도 하시는 분들까지 90%가 넘는 분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10%. 내가 지금 버는 거에 10%를 더 주면 나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사실 연봉이 3천에 10%면 300을 더 받는 거고 연봉이 3억인데 10%면 3천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액수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물어보니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10%를 더 벌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컨셉을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눴고요. 그래서 월급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소득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느끼실까?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직접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서베이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다 물어보면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녔는데 제가 이제 평균을 좀 잡으니까 놀랍게도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나에게 여유 자금으로 들어오면 나 굉장히 여유 있을 것 같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대답하신 분도 있고 적게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이 여유 자금으로 들어오면 나 너무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을 하지 않고 20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매달 꽂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 월천, 뭐 자산 100억, 막 슈퍼카, 한강뷰 이런 거 우리가 얘기는 하겠지만 한번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월 200 정도가 더 들어온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월 200만 저희가 더 받아도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월 200이라는 돈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수원에 우리가 가면은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와요. 당연히 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원에서 4억에서 5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 나는 200만 원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느낄 것 같은데 그럼 200만 원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수원 정도의 4억에서 5억 정도의 집이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4억에서 5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부터 모으면 되겠죠?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천만 원부터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가는데 시스템만 있으면 이거 누구나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를 이룰 거고, 이거를 이루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루게 될 거고, 이거를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월 1,000, 자산 100억, 한강뷰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월 1,000, 자산 100억 이거 굉장히 큰 얘기인데요. 사실 자산 100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자산 100억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올해 2023년 6월 달에 우리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30대 정도의 자산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 몇 프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PD님 10억 몇 프로인가요? 30대요. 30대. 30대 10억? 30대.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가 자산이 10억이야. 그럼 상위 몇 프로일까요? 0.5%? 0.5%? 아, 네. 뭐 중요한 건 모르겠으나 예. 상위 4%예요. 상위 4%.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상위 4%입니다. 예. 그러면 상위 1%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일까요? 상위 1%. PD님 질문. 30억? 오, 대박. 네. 29억. 29억이면 상위 1%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자산은요. 엄청난 겁니다. 예. 100억이라는 자산에 대한 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돈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근데 막 자산 100억 이런 거 이럴래 그러면 저라면 그냥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물론 이제 건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불평도 많을 수 있고 뭐 정치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보는데요. 건강이 있는 청년들이 20대, 30대, 40대가 정말 열심히 살면 저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저는 빨리 좀 포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중에서 좀 또라이처럼 어이씨 나 이거 다 돼 이러면서 막 갈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은 좀 너무 좀 멀리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고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 경제적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말 자세한 여러분들만의 정의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다가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3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17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고 부자들을 좀 많이 만났고 유대인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주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미국에서 만난 유대인 분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그리고 그게 자녀까지 어떻게 해서 승계가 돼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 캐테고리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고요. 2번째 캐테고리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도록 하고요. 3번째로는 경제적인 자유가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아닌데 20대 후반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이 돈의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경제적인 자유를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단지 미국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한국에서도 가능하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정도 연봉인데 이것도 가능하구나.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이랬구나. 이것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